챕터 1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문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놀이, 게임, 스포츠에 관한 문제예요. 자, 놀이는 자유성과 쾌락성이 있는데요. 자, 자유성은 학교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축구나 농구, 술래잡기 같은 놀이를 자발적으로 하는 걸 자유성이라고 하고요. 자, 쾌락성은 친구들과 장난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쾌락성이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자발적, 자유, 장난, 즐거움이 있습니다. 게임은 분리성, 미확정성, 규칙성, 경쟁성이 있는데요. 분리성은 일상과 공간의 분리를 해서 공놀이가 아닌 경기장에서 농구 경기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공간성이라고 하고요. 자, 전반전, 후반전과 같이 시간을 나누는 시간적 분리도 있습니다. 미확정성은 누가 승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확정성이 있고요. 자, 규칙성은 같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규칙, 그걸 규칙성이라고 하고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제성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시간적, 공간적 분리, 경쟁, 규칙이 있고요. 자, 스포츠는 게임적 특성 플러스 제도성과 신체 활동성이 추가됩니다. 자, 제도성은 표준화된 경기 규칙들과 기술이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신체 활동성은 더 좋은 기술과 높은 신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신체 능력의 우월성을 겨루는 것을 말합니다. 키워드는 표준화, 제도화된 규칙, 우월성 등이 있고요. 자, 문제로 돌아와서 보기를 보면은 친구들 나오죠. 그리고 장난이 나옵니다. 기획은 놀이에 해당하고요. 제도화된 규칙 하에서 상대방과 경쟁을 하죠. 사실 경쟁만 보면은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스포츠로 내려와서 제도화된 게 나오죠. 제도화가 앞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게임이 아니고 스포츠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2번 문제는 근대 스포츠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대 스포츠 특징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특징에는 세속주의, 평등성,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기록성, 제도화가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스포츠의 물질적, 오락적 가치가 강조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키워드는 즐거움, 건강, 경제적 이익 등이 있고요. 개인의 성취에 관련된 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등성은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가하게 되는 걸 평등성이라고 하는데요. 지위나 계층과 상관없이 참여를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화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된 기구, 전략용 기구들이 발달하는 걸 전문화라고 하는데요. 자, 포지션의 분리, 선수의 직업화 등 이렇게 나눠서 분리되는 거를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합리화는 스포츠에 과학적인 방법이 적용되는 걸 합리화라고 하는데요. 자, 합리적인 규칙으로 규제하는 걸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관료화는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 구도가 발달하는 걸 관료화라고 하는데요. 키워드는 체계적, 조직적 운영입니다. 요거를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수량화는 스포츠 관련 측정 및 통계 자료가 향상되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시간, 기록 등을 측정하고 통계 자료 이런 게 나오면은 수량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록성은 각종 스포츠 기록이 갱신되는 거 기록성이라고 하는데요. 기록 갱신이나 도전, 수량화랑 헷갈릴 수 있는데 갱신과 도전 같은 게 들어가면은 기록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제도화는 스포츠의 기술, 가치, 규범 등이 공식화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기술과 가치, 규범의 공식화 요거를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기억을 보시면은 자, 기억에 조직이 나오고 조직의 역할이 나오죠. 조직의 역할은 아까 뭐였죠? 관료화죠. 기억은 관료화입니다. 니은은 포지션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포지션을 세 가지로 나눈 건 뭐였죠? 포지션의 분리, 전문화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선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스포츠 현상에 적용하는 걸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스포츠 현상에 사회학적 개념을 적용하여서도 연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현상으로 사회적 행동이나 사회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를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3번하고 4번 문제는 사실 스포츠 사회학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 아까 키워드가 사회적 행동, 스포츠 현상,
그리고 사회학적 개념 요런 게 키워드였죠. 그래서 스포츠 맥락, 사회운동 법칙, 요거는 스포츠 사회학 정의에 맞는 거죠. 스포츠 현상, 사회구조 맞죠? 스포츠 현상, 사회학적 맞죠? 근데 4번 보시면은 갑자기 인간 내면의 특성이 나와요. 요거는 스포츠 사회학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봐도 요 세 개랑 4번은 다른 걸 알 수 있죠. 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때는 문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타에는 X표를 쳐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구별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오셔가지고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이것도 쭉 보면 스포츠 현장 나오죠. 그 사회 구조, 사회 과정 나오죠. 이것도 맞고요. 자, 갑자기 운동 수행 능력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봐도 아니겠죠? 그 다음은 스포츠 현장, 인간 행동, 요것도 역시 맞고요. 자, 스포츠, 사회 영역, 맞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런 문제들은 사실, 좀, 이거는 그냥 맞춰라, 이렇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징들을 잘 비교하면서 키워드만 맞춰가도 맞추실 수 있는 문제여서 요런 유형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는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스포츠 사회 연구 영역은 거시적 영역, 미시적 영역, 전문적 영역, 전체적 영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거시적 영역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제도 또는 문제 이렇게 큰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걸 거시적 영역이라고 하고요. 자, 미시적 영역은 개인의 일탈이라든지 사회와 집단, 조직 등 작은 단위를 미시적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전문적 영역은 학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방법이고요. 이론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성격 규정, 이론 연구가 있겠고요. 전체적 영역은 사회 전체를 한 단위로 연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연구 영역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문제로 돌아와서 이거 역시 연구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죠. X 붙여주시고요. 자, 볼게요.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큰 단위는 뭐였죠? 큰 단위는 거시적이었죠. 세 가지는 정답이고 조직은 미시적, 작은 단위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조직이 오답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은 스포츠 사회학 이론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회학 이론을 먼저 볼게요. 자, 구조기능 이론, 갈등 이론, 비판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자, 구조기능 이론은 스포츠 사회학의 독립적인 학문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적 기반을 제공한 기시적 관점 이론인데요. 기시적 관점인 거 알아주시고 주로 국제 이벤트, 국민 단합, 사회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벤트 개최를 통한 전 국민의 단합과 사회 통합, 국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구조기능 이론의 특징이고요. 자, 갈등 이론은 스포츠도 다른 사회적 구성물과 마찬가지로 지배 집단의 현상 유지를 위한 도구로 해석하는 기시적 관점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에 몰입하게 해서 지배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빚어내는 게 갈등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배 집단의 이익, 현상 유지, 그리고 도구를 이용하는 이런 걸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자, 비판 이론은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정치체제, 관료 집단 등이 합리성을 증가시켰지만 인간의 자유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게 관점이고요. 그래서 여성 선수의 성상품화라든지 아니면 권력 과시를 위한 스포츠 이벤트를 개시한다든지 이런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요, 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 제도나 규칙에 대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미시적 관점이에요. 굉장히 작은 범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팀의 주장이 되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상호작용, 요런 리더십 발휘. 이런 거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키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교환 이론은 모든 행동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투자와 보상이 교환하며 이루어지는 게 교환 이론이에요. 그래서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 연봉이 올라가는 건 역시
교환되는 이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 이론의 키포인트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봤을 때 미시적 관점이 나왔어요. 미시적 관점은 딱 하나 있었죠. 뭐였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되는 관점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답을 알 수 있지만 그 뒤쪽을 조금 더 보면은 바로 나오죠. 스포츠팀의 주장은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것은 인간끼리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을 볼게요. 7번은 처음 출시됐을 때 요거는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가지고 정답은 4번으로 나왔지만 모든 문항이 정답으로 표시된 그런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일상에서 특정 물건 소비나 뭐 자신의 계급 위치 혹은 스포츠에 참여 아니면은 본인이 하는 소비 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신이 인간이 상호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요 보기의 내용은 유한계급론이라는 스포츠 사회학의 이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이제 과시적인 소비나 사회적 계급을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상징성 상호작용론의 올바른 지문이라고 보기 좀 힘들죠. 오류가 있어서 이건 전체 다 정답이 처리된 문제라고 보면 되시고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볼게요. 계급 나왔죠? 계급이 나오고 억압 착취, 불평등, 지배계급 이런 게 나오면은 아까 키워드 뭐였죠? 갈등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1번 갈등 이론임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문제는 파슨즈의 AGIL 모형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자, 볼게요. AGIL. A는 적응이고요. G는 목표 달성, I는 사회통합, L은 체제 유지 및 긴장 해소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자, 적응은 사회 구성원이 스포츠를 통해 체제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목표 달성은 스포츠를 통해 정당한 경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개인과 팀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통합은 스포츠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을 사회통합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체제 유지 및 긴장 해소는 스포츠를 통해 개인이 전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로 넘어와서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죠. 자, A, 적응 A가 맞죠. 통합도 사회통합 I가 있죠. 목표 성취, 목표 달성 G가 있죠. 상업주의는 여기서 못 봤던 좀 뜬금없이 상업주의 갑자기 나왔죠. 사실 고르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상업주의가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역시 같은 문제죠. AGI의 모형의 구성 요소를 고르는 거죠. 자, 볼게요. 지문을 보면은 사회 구성원에게 적합한 사고, 뭐 학습, 이렇게 구성원이 뭔가 체제에 적응하게 해주는, 그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죠? A, 적응에 해당하는 모형의 구성 요소예요. 정답은 1번 적응이 되겠습니다. 자, 12번도 파슨즈의 똑같은 이론에 관한 설명인데 이번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아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대로 적응, 목표 달성, 사회통합, 최주지 및 긴장 해소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의 이론이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에 없었던 얘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지 않아도 정답이 1번인 거를 바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체질 유지 및 긴장 해소. 맞죠? L이고요. 자, 사회 구성원 통합. 뭐죠? 사회 통합이죠. I고요. 자, 요거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 체제 적응. 뭐죠? A예요. 요 2, 3, 4번은 옳은 얘기입니다. 자, 11번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사회에 순기능이 나오는데요. 자, 순기능과 역기능이 사회에는 있어요. 그래서 순기능을 먼저 볼게요. 순기능은 사회 정서적 기능, 그리고 사회화 기능, 사회 통합 기능,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들을 순기능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안전판이나 규범의 동조와 사회개혁, 창의성 이런 것을 순기능의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기능은 반대겠죠. 사회를 통제하는 사회 통제 기능, 그리고 신체 소외, 과도한 상업주의, 성차별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역기능인데요. 긴장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걸 사회의 역기능이라고 봅니다. 사실 긍정과 부정으로 조금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문제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X표 한번 쳐주시고요. 자, 사회화 기능, 사회 통합 기능, 사회 정서적 기능 뭐죠? 긍정적인 순기능이었죠. 그 중에 하나,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 사회를 통제하는 부정적인 요소는 역기능에 해당하니까 적절하지 않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와서요. 똑같이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면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 국가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 이런 거는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면서 하나로 통합되는 순기능의 영역인 사회통합기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사회통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능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부상을 당했죠.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 감독이 다시 경기에 출전하도록 강요를 했고요. 부상이 심해졌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사회의 역기능 중에서 신체 소외,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죠. 신체 소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신체 소외 기능에 해당합니다. 자, 15번 문제는 구조주의 기능의 관점에 관한 문제예요. 요거는 외우시는 게 편한데요. 구조기능주의의 관점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회정서, 사회화, 사회통합, 정치적 기능, 사회계총, 이동기능이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은, 자, 정서적 기능 있죠? 통합 기능 있죠? 이동 기능 있는데 하나 좀 부정적인 이상한 게 보이죠? 사회 갈등 유발 기능. 자, 요거는 아까 역기능에 해당하는 거고 구조기능주의 관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걸 전부 고르는 거니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